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2.29%, 코스닥은 2.16%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죄다 하락을 했어요. 다 그냥 우리 비슷하게 빠졌어요. 항생이 장중에 3% 정도도 하락을 했었는데 조금 땡겨놨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도 밑꼬리를 살짝 달긴 했지만 그닥 만족스럽지 못한 시장이었다. 역시나 또 월요일이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데리고 논다? 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특별하게 달라진 것도 없고, 주말에 주둥이로 그냥 임시휴전하고, 임시휴전하고, 피난민들을 좀 나갈 수 있게끔 하자. 라는, 협의를 했다는데, 결국엔 말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피난민이라는 입장도요, 러시아에 피난민이 있고 우크라이나에 피난민이 있다고 치고 그 외의 지역에 피난민들 이미 다 피난을 했겠지만, 지들끼리 전쟁을 하면서 피난민을 걱정하고 피난민은 베껴내가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럼 지들끼리 그냥 1대1로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경기장 하나 열어주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든지, 권투장갑 끼고 누구 하나 뒤질 때까지 두드러 패든지, 칼을 써도 된다, 총을 써도 된다. 총을 쏘면 너무 재미없게 끝날 거니까, 한 번에 끝나니까 뒤지게 패게 숟가락을 들고 두드러 패든 눈가를 후비든 뭐하든 하면 될 거예요. 결국에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우리 의견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이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 우크라이나는 니들 빨리 전쟁 좀 끝내달라. 미국도 유럽도 전쟁 끝내라. 안 끝내니까 계속 제재한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너무 제재를 강하게 하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아예 엇나가든 아니면 포기하든. 지금은 이 엇나가는 단계인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강등시킬 거 다 시키고 비트코인 막고, 러시아는 어디 갈 길이, 살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미 러시아 지역 내에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옮겨가서 하는 전쟁이라면 여기서 굳이 여기로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돌아오면 얘네들이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다 죽이지. 뭐라도 성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피해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도 성과를 가지고 와야 돼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런 입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시장도 누가 미국이 이지라를 만드는 확인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굳이 전쟁 나서 누군가가 죽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이 돼가니까 시장이 빠진다라기보다는, 왜? 아니, 우크라이나가 점령이 되면 우크라이나로 끝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먹고 그 다음에 독일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유럽 먹으러 가고, 그 다음 미국 먹으러 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계획도 없었다라는 거고, 얘네만 빠르게 잡고 그거를 볼모로 미국에 원하는 거를 협상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고립돼 버린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뭐라도 남아있는 포라도 쏴갖고 화풀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고뇌가 많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들고 있는 휴대폰을 던지잖아요. 앞에 있는 키보드를 때려부시든, 나중에 뭐 해야 돼? 그 키보드 내 돈 주고 사야 돼요. 나중에 핸드폰 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도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두드러 패서 던져서라도 기분이 풀린다라는 것처럼 러시아는 지금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니까. 내가 여기서 미안 이라고 하면 알았어 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병신이 됐으니까 얘네들은 왕따가 됐고. 그럼 뭐 해야 돼? 발악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따를 당해서
경찰이나 선생한테 신고를 했더니 이 선생하고 때린 놈하고 한패야.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전학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미친 척하고 다 들이대든지 또 다른 데다가 뭐 교육감 같은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포기하든지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살을. 아, 그건 좀 그렇죠. 아무튼 그래야 될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별것도 아닌 상황에서 계속 이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뭐 이때는 전쟁이 나아졌습니까? 이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잡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쟁 5일차, 전쟁 10일 정도, 전쟁 15일, 전쟁 20일.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 뿐이죠. 이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길 자리예요. 말 그대로 전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쏘고 포탄 터지고 난리를 치더라도 뭐요?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산불 잡기 바빠요. 지금 산불부터 잡아야 돼. 그리고 내일 모레 대선부터 치러야 돼.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소수 인원만 관심을 가질 뿐이지. 내가 도와줄게. 나도 총 한번 쏴보고 싶어. 오랜만에 손맛 한번 느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파병 가겠다. 라고 요청하시는 거지. 다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주식하시는 우리들은 관심이 있죠. 왜? 이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니까. 그죠? 응? 결국에는 구름대 밑으로 하향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또 자리를 잡아낼 거다.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나 저쩌네 어찌네 저쩌네. 그러면 여기서 요런 관점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면 요 안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요 위로 즉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할 거냐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의 관점으로만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V자 반등은 물 건너 한다 라는 입장으로 봐야 되니까. 왜? 전쟁이 나기 전에 올라왔던 자리가 여기인 거고 전쟁이 여기서 났으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요 윗자리를 넘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끝나면 이 윗자리는 한번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자리까지는 열어놓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끝나기 전은 여기서 하겠죠. 대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나중에 되면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될 건 혹여나 전쟁이 3월달을 지나 4월달 5월달까지 가는데 주가가 올라온다. 그럼 뭐 현재 이런 자리도 전쟁과는 큰 관점이 없었던 자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들이 밀어야 될 타이밍, 지들이 벌어야 될 타이밍, 지들이 여기서 팔고 밑에서 주워 담아야 될 타이밍에 맞춰서 뭐다 이슈를 만든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누군가는 조작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전에 뭐 정우성, 조인성 또 누구예요? 유준열? 유준열이랑 나왔던 그 검사 조폭 나왔던 영화 보면 그 검사 안에서도 그 뭐 유명? 한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안에 보면은 필요한 터트려야 될 자료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뭔가 큰 이슈로 덮을 때 꺼내서 덮는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저는 그런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계속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거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현재 코스닥의 기준으로 일단 또 마지노선의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880포인트, 875포인트 자리까지 왔고 이 875포인트를 또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 마지노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는 860포인트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865에서 860포인트. 즉 기존에 어찌됐든 돈을 한번 쳤었던 자리가 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 위에서는 뭐한다? 물량을 멈춰 놓을 거다. 요 자리 위에서는 위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안으로 기어 들어올 거냐. 이해되시죠? 저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봐요.
뭐 전쟁이 나서 시장이 빠진다라기보다는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를 건드렸죠. 버티고 버티다가 드디어 삼성전자를 잡아냈어요. 여기서 요만큼 빠졌을 때 뭐 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안 빠졌죠? 그러면서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재수없으면 여기까지 빠질 텐데 여기까지 빠질 거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삼성전자 건들고 내려와야 된다고. 삼성전자를 안 건드리고는 저까진 못 빠진다라고. 왜? 그럼 다른 종목들이 너무 미친듯이 빠져야 되거든요. 오늘 게 건드는 거예요, 이제. 왜? 다른 종목들은 더 이상 뺄만한 자리가 별로 없어요. 올라가 있는 종목 분명히 최근에 있지만 그 종목들 자체가 시총이 엄청나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전쟁 관련주 중에 시총이 높은 놈이 누가 있겠어요? 러시아 전쟁 났으니까 삼성전자가 막 5% 10% 올라요? SK 하이닉스가 5% 10% 올라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버티고 버티다가 전쟁 났을 때도 버티잖아요.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쳐 누를 거 없으니까 시총 높은 애들 눌러가지고 한 번 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거진 다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싶고요. 자, 코스피도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제 코스피가 남아있는 자리는, 그죠? 기존 흐름으로 본다면 2615포인트와 그리고 2665포인트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저점을 만들었던 2645포인트 부근이에요. 그 자리에서 일단락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내일 혹시나 또 갭이 떨어진다. 어디로? 2640포인트 밑으로 갭이 떨어지면 이랬든 저랬든 2620포인트 혹은 2610포인트는 확인하고 무조건 와야 되는 기준이에요. 즉 주가가 저점을 높이기보다는 박스권의 기준에서 흔들어 놓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되시죠? 즉 삼성전자가 7만원을 깼단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앉을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웬만하면 삼성전자는 69,500원 위에서만 유지를 하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근데 시가 자체가 오늘처럼 갭 하락이 나와서 69,500원, 69,000원 밑에서 시가 형성을 한다면 뭐다? 67,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노선 해봤자 66,000원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시장은 저점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새로운 저점을 만들러 내려온다. 그 저점은 2500포인트 초반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삼성전자의 싸움이다. 결국에는 뭐예요? 외국계 투자자들이 우리의 대빵이 삼성전자, 오른팔에 SK 하이닉스, 뭐 여기 누군가 하나 더 있다고 치면 밑에 있는 쫄개들부터 두드러 패고 얘네들이 다 뒤져버리니까 이제는 대빵하고 싸우는 중인 거예요. 이게 막판왕이에요. 지금 끝판왕. 게임으로 따지면 이어하기를 연결해서 여기서 올라오다가 뒤지고 여기서 다시 동전을 넣어서 싸우다가 결국에 이제 왕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삼성전자만 끝내면 게임 위에 1위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단계다. 이해되시죠? 더 이상 이제 뭐 첫 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너무 지저분해서 시장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아침부터 이렇게 갭으로 첫 밀어가지고 하는 거 보면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상황 자체가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지랄을 한다라는 거죠. 즉 시가 자체를 이 밑으로 넣어버린다라는 거죠. 890포인트 위로 안 올리겠다라는 관점인 거죠. 계속 여기서 갈라져요. 지금
이 890을 중간값으로 두고 위에 있냐 밑에 있느냐의 관점인 거고, 코스피도 역시나 2720포인트 2700포인트 계속 말씀드리죠. 중심값이라고. 여기 자리를 두고 위냐 아래냐를 계속 장난치고 자빠졌어요. 그런 기준으로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인버스를 보더라도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살려놓더니 주가를 뻥 띄었어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월봉상 21선은 이제 올라탔죠. 그러면 이제 3,000원에서 2,800원에서 3,100원까지 열리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트의 모양으로 본다면 날아가는 자리인 거예요. 한 번 더. 근데 다음날 요 밑에서 2,570원 밑, 2,550원 밑으로 갭이 떨어진다면 뭐다? 또 차트 모양을 달라놓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보더라도 우량주가 되다가 내일 다시 잡주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이 갭이라는 걸로 장난을 치는 시장이에요. 적은 돈을 써가면서 상승을 크게 시키든 하락을 크게 시킬 수 있는 게 뭐다? 갭이라는 거다. 갭. 시초가에 어느 정도 물량만 집어넣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되시죠? 지금은 갭의 난이다. 갭의 난. 갭으로 장난친다. 즉 여기서 날아갈 그림인 건 분명히 맞지만 다음날 하락으로 갭을 만든다면 또 이제 대외적으로 뭔가 뉴스가 하나 나와야 되겠죠. 뉴스가 나오든 아니면 아무 뉴스 없더라도 미국 시장이 첫 눌릴 만큼 눌렸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하는 구간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뭐다? 요 자리에 대한 갭이 떨어지는 날이 시장은 돌아서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게 아니면 그냥 살짝 갭 떨어져 갖고 음봉으로 여기 올라왔던 요 갭을 한번 메꾸고 갈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한번 메꿔 놓고 시장이 여전하다면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애초에 요 밑으로 갭이 떨어지면 가장 좋은 흐름이라는 거. 그런 관점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야, KPM테크 실적이 잘 나왔네요. 양아치 짓이네. KPM테크를 안 보려고 그랬는데 혹여나 했는데 실적이 적자 지속은 여전하네요. 적자는 지속했네요. 매출만 늘었군요. 매출만. 영업이익은 적자네요. 결국은 이제 3년 연속 적자가 됐나 보네요. 그래도 관리 종목은 안 들어가겠죠? 양아치 새끼들 이것도. 차, 316%. 아휴. 항상 이런 시기니까 뭐 얘네들이야. 그죠? 일단 뭐 버티고 있으니까 그 흐름만 보세요. KPM테크는 그럴만한 이유를 다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고, 이제는 실적 공시가 나왔으니까 뭐다?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실적 공시가 나왔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이 종목은 83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이 1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 1000원에서 1200원대가 관건이다 라고 마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신풍제약이 미친듯이 가죠. 특히나 우선주가 뭐 특별한 게 있다라기보다는 뭐 삼상 계획 승인, 계획이 승인된 거지 삼상이 저게 된 게 아니에요. 오케이가 된 게 아니에요. 계획이 승인됐으면 원리 원칙대로면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 부분인데, 치료제이기 때문에 뭐 좀 더 빠를 수 있겠죠. 빠를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돈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고, 이제는 정말 아픈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주가를 지금까지 눌렀던 이 주가를 빠져나가기 위함의 자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빠져나가기 위함의 자리고,
그 빠져나가기 위함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다? 신풍제약 우선주 위주로 주가를 뻥튀기 시키고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신풍제약도 덩달아 올라오죠. 그러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신풍제약 우선주를 기준으로 보고 얘가 가면 신풍제약의 뭐다? 물량을 태운다. 신풍제약 우선주가 신풍제약보다 시총이 10배 낮아요. 그죠? 예전에는 시총이 비등비등 3배 정도 차이 났을 때가 있었죠. 엄청나게 상승할 때는. 그럼 얘가 엄청나게 빠졌으니까 얘를 강하게 올린다라는 거고, 그럼으로써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다? 신풍제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니까 올라오면서 지들이 물려있던 물량을 뭐한다? 털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렇게 봤을 때 그죠? 요때부터 따지고 든다면 주가를 여기서 요만큼 올렸던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털기는 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왔던 이 거래량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로는 여기에 대한 중간값 이상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가를 미친듯이 밀었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이슈가 없었고, 국내에서든 뭐든 뭐 치료제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뭐든 간에 셀트리온으로 시작해서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좋은 뉴스가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눌려댔고 프로그램이 매도를 쳤을 거고 그 뒤로는 매수를 쳤을 거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오니까 다시 털어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들 물량을 곧버스의 기준처럼 봐도 무방하다. 즉 어느 정도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주가를 흔들어야 되는데,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상승률로 털어내버리면 뭐다? 개인들이 안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주를 높게 띄워놓고 우선주가 막 가면 밑에 있는 신풍제약이 따라갈 수 있는 갭 차이가 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는 메꿔주지 않을까? 라는 기준으로 우선주 위주로 먼저 띄워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금요일날 장 막판에도 딱 끌어갖고 상한가 밀어버리고, 오늘도 10%를 동시효과를 땡겨버리죠. 계속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다가 여기서 털고 가야 되는데 하면서 신규 매수를 넣게끔 해서 뭐다? 지들 물량을 어느 정도 선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결국엔 이 신풍제약이 어느 정도 위치에 다다를 때까지는 신풍제약 우선주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그러면 신풍제약 우선주는 단일가 거래까지도 넘어가야 되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물량이 얼마 안 들어가도 크게 올릴 수 있으니까 얘네들의 목표는 신풍제약이다. 털어내기 위함은.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신풍제약이 47,000원에서 51,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정도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올라오면서 물량을 털고 다시 눌렀을 때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또 한 차례 2차 올릴 거냐, 아니면 주저앉히면서 이제는 마무리를 시킬 거냐의 관점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발생되면서 시장에 모든 종목들이 빠지고 수급의 영향에 의한 상승이 강하거든요.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되면 이 종목은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조금 더 그럼 이번 주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 자리가 47,000원 정도에서 51,000원 부근 정도까지도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어떻게 틀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신풍제약 우선주 같은 경우는 현재의 자리에서
단기 저항대예요. 근데 여기 상한가를 붙여놨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요 구름대 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11만 5천원에서 13만원 사이까지는 한 번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 신풍제약도 4만 7천원에서 5만 1천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신풍제약 우선주의 이런 흐름처럼 만약에 신풍제약도 상한가가 한 차례 나온다, 혹은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윗꼬리를 단다, 그러면 그때가 뭐다? 매도의 관점이다 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날 바로 매도라기보다는 분할적인 관점으로. 그러기 전까진, 즉 봉의 길이가 짧아지고는 있긴 하지만 거래량은 줄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올라오면서 매물을 털고 누군가는 받아주는 이 매수 매도가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올려다 놓고 누르고 올라올 때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데 크게 안 줄다라는 건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튀었다가 거래량을 죽이든 아니면 강한 양봉의 그림, 봉 자체가 강하게 한번 쏟아내고 나면 그때부터가 분할적인 관점이든 아니면 단기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위험하긴 하더라도 시장에 크닥 먹을 게 없는 시장이라면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올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많이 흔들어 놓을 거다. 왜? 지들 물량을 중간중간 털어야 되니까. 계속 털면서 주가가 위아래 흔들어대면서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털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흔들어대면서 움직인다라는 거, 그런 부분만 잘 우리는 판단하면 된다. 신풍제약 우선주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돈이 있지 않아요. 얕다라는 거죠, 호가창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페이크를 할 수 있는 자리다. 즉 이 종목을 가지고 신풍제약을 흔들어댈 수 있는 기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랬든 저랬든 38,500원 부근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신풍제약은. 그러면 여기 46,000원대, 51,000원대까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우리가 보자라는 거고, 자, 핸드폰, 저 폴더블폰 관련이죠. 뭐 최근에 제트폴립이든 뭐 이제는 S22가 말이 좀 많던데, 어찌됐든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어도 주가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현재는 또 주저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눌렸다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눌릴 때도 같이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오고 나서 눌릴 때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의 관점으로는 그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랜 시간 박스를 유지했던 이 상단을 뚫어놓고 버티는 그림이 좀 나타났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일단은 눌리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기존의 상단과 최근에 나왔던 이 박스권의 주가 흐름을 좀 보더라도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 자리가 17,000원 부근이다 라고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17,000원만 얘는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또 한 번의 이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어느 정도 이제는 이 횡보했던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현재 이런 요건인 거죠. 요런 요건인데, 지금의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여기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를 만들어 놓을 거냐, 아니면 요 자리가 여기에 대한 자리인 거고 현재 요 자리가 여기에 대한 자리가 될 거냐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주식은 패턴이니까 쌍봉을 찍었던 자리,
그리고 쌍바닥을 찍었던 자리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3,000장을 한 번 정도 만들어 놓고 신저가를 만들든 아니면 신고가를 만들든 뭔가를 하나를 해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3만원을 넘어서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왜? 여기서 여기 같은 패턴을 데칼코마니를 만들어 놨으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이 데칼코마니도 하나 정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렇게. 그렇다면 지금은 짧게 손절 잡고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이는 차트 중에 하나라는 거고. 자, 최근에 크래프톤이 시장 지수를 좀 많이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기존에 추천을 한번 했었고, 장중에 한번 털고, 저는 또 다시 매집을 슬금슬금 시작을 했는데, 뭐, 실적이 별로다. 그리고 흥국증권에서 여기서 리포트를 냈죠? 배틀로얄이 별로다. 예상만큼 괜찮지 못하다. 가입자가 떨어진다. 그래서 50만원 목표가였던 거를 31만원으로 목표가를 낮췄어요. 이때가 30만 5천원인데. 그죠? 뭐 그냥 고점이란 소리죠, 결국엔.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빠졌어요. 결국엔 위에서 누르는 2평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니까. 결국엔 요 박스 안에 가둬놨다라는 거고요. 웬만해서는 V자 반등이 좀 나오는 그림이 대형주에서는 좋은 그림인데 얘는 빠지고 나서 횡보하는 박스를 현재는 만들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만 유지를 한다면 구름대 밑으로 하향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관점으로는 26만 8천원이죠. 오늘의 저점이에요. 요 자리를 이탈하느냐 못하느냐, 종가상 이탈을 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하냐 못하느냐의 관점으로 따져서 향후의 흐름이 28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이평이 내려올 때까지 힘을 못 쓰고 캔들을 만들어내다가 이평이 밀리고 나면 위로 올라타서 들어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니면 유지만 해준다면 내려오는 이평을 타고 올리는 그림이 분명히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다. 더 이상 악재가 터질 만한 것도 없어요. 대신 시총은 높다라는 거죠. 아직도 시총은 높아요. 아직도 시총은 높지만 시총을 이미 반영을 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이 자리를 유지만 해준다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은 좀 하거든요. 못해도 34만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올려다 놓고 그 다음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자리인 것 같지, 여기서 한 번 더 큰 하락을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엔 너무 시총이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시총이 얘가 빠지면 다른 놈으로 메꿔놓으면 뭐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너무 악의적이다. 리포트 자체를 낸 기준 날짜가 너무 악의적이다. 그것도 흥국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데, 이거 뭐 흥국 하면은 저는 보험밖에 생각도 안 나요. 보험밖에 생각도 안 나는데 뭐 여기서 뭐 주식을 깨나 하시는, 흥국으로 주식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죠. 제가 꽉 막혀 살아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내는 이 리포트 자체가 뭐 실적이 안 좋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리포트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흥국증권 여기 거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네가 그렇게 정확한 분석을 하는 증권사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모를까? 삼성, 키움,
대부분이 쓰는 이 개인들이 쓰는 증권회사에 흥국은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죠? 직접 목표가고 59만 원이었다는 것도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너무 많은 갭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일부 좀 의도적으로 뉴스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림이란 거예요. 어차피 차트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량주라서 빵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안 나온다면 이평을 하나하나 헤쳐먹고 나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휴마시스가 또 오늘 계약 얘기가 나왔죠. 매출 대비해서 꽤 높은 계약 건이 나왔지만 뭐다? 진단키트는 전혀 반응들이 없어요. 실적이 잘 나와도 반응이 없고 공급 계약을 해도 반응이 없고 확진자는 30만 뭐 몇만이에요. 지금은 뭐 이름도 하여튼 많다 라는 부분인데 주가는 바닥이라는 거죠. 단기 바닥이에요. 그러면 기존부터 계속 여기서 매물을 잔뜩 쌓아놓고 그 뒤로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현재는 또 여기서 여기 기준으로 뭘 만들어? 박스를 만든 자리예요. 바닥은 18,200원. 즉 18,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 바닥권으로 생각하시고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25,500원에서 21,500원 기준으로 이 자리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앞으로의 행방의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 정도는 올라올 거다. 여기서 뭐 해야 돼? 결정해야 된다. 더 기다릴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들고 계신 분들의 관점이에요. 수익 보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보여요. 왜? 여기서부터 끌고 오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이미 팔았지. 여기서 샀든지 여기서 샀든지 여기서 샀는데 못 팔았든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18,000원 기준으로 잡고 위로는 24,000원에서 21,500원 기준을 잡으면 되는 자리다. 여기서 뭔가 강한 이슈가 좀 필요한데 계약 공시를 해도 이 모양이라는 거면 시장이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터지고 난린데도 이 모양이라는 거면 대체 뭘로 갈 거냐가 참 궁금해요. 저도 안 갈라고 이러는 건지 뭘로 갈 거냐가 궁금하다.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이슈, 그래서 밀 가격이 오르고 금 가격이 오르고 뭔가 원자재값, 석유값 뭐가 오르면서 그쪽으로 들어간 수급이 빠져나갈 때 뭔가 이유를 만들어서 이 종목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진단키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간다라는 거. 그죠?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것도 아니에요. 유럽은 뭐 했네 어쩌네 하더라도. 그죠? 그럼 여기서 한 바퀴 정도는 돌리는 그림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도 못하고 여기서 주접되고 어정된다. 그럼 뭐다? 한 번 더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거고. 자, 최근에 국전약품이 한번 올라왔다가 9,400원 저항대를 맞고 다시 눌리는 자리인데 또 8,300원대가 단기 지지의 라인이에요. 이 자리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혹은 갭이 떨어져서 8,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종가상 8,300원 위로 안착을 시켜놓으면 뭐다? 또 한 번 9,000원 초반대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왜 올라왔냐라고 판단을 해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 누세핀 뭐 승인을 받았다 라는 내용이 3월 3일날 뭐 그래서 올랐다. 또 한편으로는 왜 올랐냐라고 물어봤더니 러시아가 MSCI에서 빠져나가니까 국전약품이 우리나라 MSCI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꼭 러시아가 빠져나가서라기보다는 그냥 얘가 MSCI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러시아가 빠져나가니까 러시아에 들어간 신흥국 돈이 한국으로 밀릴 수 있다. 그 한국 안에 국전약품이 있으니까 얘한테도 하나의 혜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주가가 올랐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엔 그냥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자리니까 한 차례 이유를 만들어서 올리겠다라는 기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닥을 확인한 건 좋지만 이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이 어정되면 뭐다? 더 큰 하락을 불러일으킨다. 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경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이 자리, 올렸던 요 자리 8,000원이죠? 8,000원에서 올렸던 9,400원 이 자리만큼 한 차례 더 누르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때는 7,000원을 위협하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이 안전빵의 자리다. 이 자리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 확인하러 올라올 때 못 뚫어내면 열어놔야 된다. 뚫어 올리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또 11,000원 부근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 올라온 부분은 뭐 이거 카이노스메드랑 뭐 공동 개발해서 카이노스메드는 상한가를 가고 이 종목은 못 갔죠. 그러면 그 다음날 카이노스가 2,900원 위로 안착을 하면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안 갔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밀리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요 박스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 그 안에서 또 중간적인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연결되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오늘 13,400원을 이탈해서 13,0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밑꼬리를 다는 자리예요. 결국에는 13,000원이 손절의 자리가 맞고요. 이 자리를 크게 위협하지 않는다면 이랬든 저랬든 14,000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결국은 얘는 한 번 더 15,000원대든 16,000원대 슈팅을 내기 위해서는 14,000원을 회복해야 된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갭으로 밀리기보다 버티는 그림으로 밑으로 깔아 올려놔야 한 번 더 15,300원, 15,0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결국엔 단기적인 바닥권이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단기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무조건 이 종목의 관심권은 14,000원 위로 안착 혹은 1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13,000원 위로 안착의 관점이에요. 13,000원 위로 안착하면 14,000원에서 14,500원 14,000원 위로 안착하면 14,000원에서 15,000원 16,000원 요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